지난 1화에서 프랜차이즈 없이 배달 장사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1매출 300만원 달성, 두 번째로는 프로토 매장 3개 돌려서 순수익 1,500만원 달성.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게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더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을지랑,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로고와 메뉴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클릭이 터질지, 이 모든 걸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입니다. 메뉴 개발, 메뉴 촬영, 매장 구하고 또 동선 짜고 등등등. 그 첫 단추는 바로 브랜드 컨셉 정하기입니다. 브랜딩의 순서가 장명, 로고, 컨셉, 메뉴 구성, 레시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컨셉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컨셉이 잡혀야 메뉴 구성, 장명, 로고 등등이 술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은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가기로 했다면, 로고는 손글씨체나 파스텔 계열의 컬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장명은 말랑말랑 하고 정감 가는 어휘로 풀어내는 게 잘 어울립니다. 귀여운 사이드 토핑, 순한맛, 치즈 등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 구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반대로 장인 정신과 전통을 강조한 묵직한 콘셉트로 간다면, 로고는 한자, 각진서체, 어두운 색상 위주로 가고, 장명도 오래된 가게 느낌을 주는 어휘나 지명, 사람 이름 등을 활용해 신뢰감을 줍니다. 메뉴나 재료도 정통 방식, 묵은 시간, 같은 스토리를 담은 구성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컨셉 하나가 정해지면 로고, 장명, 메뉴 구성, 맛 모두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컨셉은 브랜드를 만드는 첫 단추이자 핵심입니다. 일단 저는 찜닭과 김치찜 브랜드 컨셉을 정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일단 두 가지 맛을 선보이는 반반 찜닭이 꼭 들어가면 좋겠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토핑을 굉장히 많이 주는 가성비 김치찜, 맵고 화끈한 강렬한 느낌의 콘셉트 등등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장명을 할 때는 다음 4가지 기준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달앱에서 검색이 잘 될까? 두 번째, 고객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외우기 쉽고 고객 기억에 오래 남는가? 네 번째, 브랜드명과 컨셉이 일치하는가? 이 4가지는 검색 노출, 클릭률, 재구매율을 고려하는 건 물론이고요, 브랜드의 컨셉과 장명을 일치시키는 기본적인 브랜딩 전략입니다. 이 컨셉의 기준을 토대로 찜닭, 김치찜 메뉴에 어울릴 만한 이름을 쭉 적어봤습니다. 찜닭에 빠진 날 반침, 찜닭에도 반반이 있다, 만석찜닭, 네 번째 찜닭꿈, 마지막으로 버닝찜닭. 김치찜은요, 기가 막힌 김치찜, 서산할매 묵은지 김치찜, 김치찜에 빠진 날. 이 중에서 어감이 좋고 컨셉이 분명한 이름들을 추려서 최종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메뉴 컨셉이 분명하고요, 한번 보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장명은 그냥 예쁜 단어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작업인 거죠. 이름이 정해졌으니 이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로고를 만들어주는 AI들이 정말 많죠. 와,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못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글씨는 AI가 아직 기술이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상한 외계어가 써 있어요. 결론은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전문가분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컬러는 3개에서 4가지로 제한할 것, 폰트는 가독성이 좋게 표현할 것, 마지막은 메뉴 콘셉트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것.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문가분과 협업해 빠르게 전략적으로 브랜드 로고를 완성시켰습니다. 찜닭에 빠진 날 반침, 찜닭에도 반반이 있다, 만석찜닭, 찜닭꿈, 버닝찜닭, 기가 막힌 김치찜, 서산할매 묵은지 김치찜, 김치찜에 빠진 날. 이런 로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밤새 고민하는 것보다 방향성만 정확하게 잡고요, 전문가분께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정말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얼굴, 메뉴 사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건 제가 메뉴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인데요, 보통 메뉴 사진 하시면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성 있는 배경, 플레이팅 이런 건 배달 장사에선 다 의미 없습니다. 배달을 시켜 먹고 싶은 고객님들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들이 보는 건 배달 앱 속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시켜 먹을지 말지 3초 안에 결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건 다 제거했습니다. 메뉴 사진은 멋있고 화려한 사진이 아니고요, 먹고 싶은, 주문하고 싶게끔 만드는 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 메뉴들을 직접 촬영하고 나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매물 구하기입니다. 저는 매물을 구할 때요, 가장 중요한 1순위를 상권으로, 그리고 2순위는 평수로 봅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수원에 오픈했습니다. 보통 가게를 구하는 것부터 지치시죠? 제가 이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복비 줄이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부동산을 계약할 때 150만 원의 복비를 지불했어야 됐는데요, 60만 원에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복비에 대한 이야기는요, 매물을 구하러 다닐 때부터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복비는 최대 0.9%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0.9%로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며 0.9%를 받아가는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땐 저는 0.5% 이상으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말과 표정과 기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단은 너도 좀 더 완강하게 얘기해. 임차인 있는데 그냥 앞에서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이러고 저로 가서 얘기한다든지. 진짜로 지금까지 수십 번 계약해봤지만은 지금도 다른 지역에 가게 계속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여보세요? 네, 쌤 안녕하세요. 저 다름 아니라 그 가게 계약하라고 저희 팀장을 보냈는데, 예, 복비 때문에 제가 복비 그거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네. 0.9%는 저희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0.9% 아닌 걸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요즘 배달 시장이 계약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오세요. 0.4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 몇 마디로 3,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0.9%로 계약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그리고 전 이 상황에서 렌탈 프리까지 받았습니다. 렌탈 프리를 요구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안 해줘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개월치 렌탈 프리를 받았고요. 일단 장사 시작하기 전부터 중개 수수료 그리고 렌탈 프리로 3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권리로 들어간 것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권리금을 최대한 싸게 내리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에 부동산이라고 검색해서요, 나오는 부동산 모두에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한 50개 정도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되게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배달 매장 찾는 손님입니다, 몇 평 정도 찾으세요 이러고 부동산끼리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엑기스 장소는 공개를 안 하고 혼자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평수, 층수, 월세, 정확한 조건을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수는 15평 이상이면 좋겠고요, 층은 무조건 1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등.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옆에다 다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햇빛 부동산 없어요, 태양 부동산 찾아볼게요, 세븐 부동산 500에 70에 13평 시설 있음 권리 1000만 원, 이렇게 50군데 이상 전화를 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요, 뒷번호도 꼭 적어주시고 약속 날짜까지 잡아주시고 전화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권리금은 없으면 좋겠지만 2천만 원까지 본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볼 수 있는 매물이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시세, 운, 타이밍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제 노트에 작성한 탑 5개 매물들을 보면서요, A 부동산 2000, B 부동산 1700, C 부동산 1200, D 부동산 1300, E 부동산 1500, 가게마다 내 기준보다 1, 200만 원 더 깎아서 권리금 역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게 계약 수십 번 해봤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가게 그 가격에 안 팔립니다. 사실 어제 본 매물이랑 좀 고민이 되는데요, 300에 넘겨주시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현재 그 가게에 있는 주방기기 중에서요, 45박스, 30박스, 냉동고, 테이블 냉장고, 쇼케이스, 튀김기가 가장 값어치 있는 재산들입니다. 모두 중고 시세로 계산해보니까 총합 160만 원이네요. 차라리 공실로 들어가서 중고기기 사서 채우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고민이 되는데 300이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라고 가게 사장님이 아닌 부동산 사장님에게 보냅니다. 그럼 부동산은 거래시키려고요, 가게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설득시켜줍니다. 대충 가게 좀 보러 왔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헛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설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한테 연락이 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루만 더 고민해 볼게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또는 생각을 해봤는데 300은 좀 어렵고요. 500은 안 될까요?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럼 후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400이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시고 400만 원에 거래하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약 후에 가게의 모든 상태를요, 동영상으로 반드시 촬영해 두는 겁니다. 컴퓨터, 냉장고, 작업대, 모니터, 집기들 전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이하게 꼭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계약일 기준 몇 월 며칠 촬영한 영상에 포함된 모든 기기 및 집기는 현 상태 그대로 임차인이 인수한다. 이번에 저도 직접 가서 이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걸 안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가게를 가면 자꾸 뭐가 하나씩 없어져 있어요. 전자레인지 어디 갔지? 모니터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전 점주가 하나씩 다 빼갑니다. 가게를 팔고 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약 직후 특약 영상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매물을 구해서 저도 드디어 오픈하게 됐습니다. 초기 자금을 계산해보면 권리금 0원,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 원 들었고요. 시설 투자 270만 원, 초도 발주하는데 300만 원 들었습니다. 저는 시설 투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물을 볼 때 바닥 공사가 돼 있는 매물을 구했고요. 닥트가 있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 원래 있는 자리에 공간을 활용해서 동선을 아주 효율적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초기 자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이거 말고도 중고 주방 기기 싸게 사는 팁, 또는 주방 집기 고르는 팁, 이런 꿀팁 궁금하실까요?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픈 이후의 리뷰 관리 방법과 제가 직접 가게를 오픈해가는 생생한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